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한용훈입니다. 코로나 시대 오이 재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한용훈 강사를 소개합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천안 오이 많이 드셔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이 활착에서 착과까지 관리, 오이 생산에 필요한 양분 흡수량, 고온장애 증상 및 대책, 바이러스 예방, 시드름병 예방 및 대책 5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오이를 정식하고 약 20일 정도로 마디수로 보면 대략 11마디에서 12마디가 전개된 시기이며 오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오이 뿌리 확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확보한 오이 뿌리가 작기 종료할 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1차적으로 이때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일단 농가에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첫 번째 착과 마디인 8마디 전까지 나오는 암콧, 아들줄기, 덩쿨솥은 빠르면 빠를수록 일찍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식 후 물을 충분히 주어 그 이후부터는 물 주는 간격을 최대한 길게 하여 뿌리가 깊고 넓게 뻗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오이, 토마토, 가지, 가채류 1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분 흡수량을 보면 질소 가리는 토마토, 가지에 비해 적으며 인산, 칼슘, 마그네슘은 다소 많이 흡수합니다. 특히 칼슘은 토마토에 비해 1.6배, 가지에 비해 3배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칼슘은 흡수되기가 아주 어려운 성분으로 오이에서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잎에서는 낙하산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하산잎이 되고 과실에서는 꼭지가 홀쭉해지는 어깨 빠진가가 나타나며 더욱 심해지면 속이 썩는 갈색 신부가로 발생되므로 칼슘만큼은 토양 관주를 해주면서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어야 이런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최근 여름철 폭염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이는 해가 뜨면서 일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까지 양분을 만듭니다. 해가 지면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이 양분을 오이 과실 키우는 대로 전류를 합니다. 오이가 좋아하는 온도는 23도에서 28도씨인데 그 이상 고온에 처하면 오이는 증산량과 호흡량이 증가되어 이 양분을 과실 키우는 데 쓰지 못하고 오이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오이 생육을 불량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장점에서는 꽃이 떨어지고 타며 잎은 연약해지고 심하면 타고 과실에서는 미일화과 또한 곡과 선세과 잘록과 백분가가 발생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가 하우스에서 실제로 고온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잎 팁본으로 잎이 탄 것, 미일화과, 단위 결과가 안 된 과실이죠. 끝이 가는과 꼭지 부분은 반듯하게 내려오다가 꽃자리 부에서 가늘어지는 과실을 말합니다.
주름과 과실에 주름이 간 가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고온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고온기 하우스 온도 사례입니다. 외부 온도가 33도씨일 때 측창과 천창이 열리는 농가 연동하우스에서 하우스 온도와 지온을 측정해 보니 하우스 내부 온도는 43도씨, 지온은 37도씨로 고온 시 나타나는 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관리한 고온기 하우스 온도 저감 사례입니다. 외부 온도가 34도씨일 때 3중 단동하우스에서 검정 차광만 설치하였을 때 하우스 내부 온도는 45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프링쿨러를 하우스 동과 동 사이에 6개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돌리고 하우스 한 동당 환풍기 6대를 가동하였더니 온도가 6에서 8도씨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농가가 직접 영농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에서 사례 봤듯이 고온 극복 기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색 차광망이나 검은색 차광망을 이용하여서 고온을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이 차광망을 이용하는 것은 단가가 싸고 설치가 간편하지만 한번 설치하면 다시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막 재배를 이용한 스프링쿨러 시설입니다. 수막 재배에서 사용하는 관을 스프링쿨러로 이용해서 외부에 지하수를 뿌려서 하우스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강제 환풍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동하우스는 천창이 없기 때문에 그 열이 곡부에 모이기 때문에 강제 환풍기로 그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단동하우스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강제 환풍기를 설치하는 설치비가 좀 필요합니다. 쿨레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텐트에서 비가 온다든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후라이라는 걸 치죠. 그런 방식을 이용하여 하우스에 쿨레트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입니다. 설치가 간단하지만 한동 씌우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화학적 방법으로는 하우스 외부에 차광 도포제를 뿌려서 빛을 차단하는 방법이나 오이의 연면 시비를 직접 실시하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오이에 발생하는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대상만 다를 뿐 발생 형태는 똑같습니다. 농가 바이러스 감염 사례입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해봤더니 한동에서는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3가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고, 심한동에서는 3가지 외에 주키니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5가지가 모두 검출이 되어 이 농가에서는 다른 동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우스를 폐쇄하여 피해가 상당한 사례입니다. 가축에서 바이러스를 걸리면 살처분하는 것처럼 식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살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오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즙액에 의한 접촉 전염과 진딧물에 의한 축매 전염 2가지가 있습니다. 즙액 전염은 사람의 비말 전염과 비슷한 것으로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전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제거할 때는 오이 접수보다 대목을 절단하여 시들어진 후에 밖으로 드러내든가 아니면 비닐봉지를 바로 갖고 들어가서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밀폐하여 드러내야 전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이에서 축매 전염 바이러스는 오직 진딧물에서만 전염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우스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동의 측면과 마지막 동에 끝나는 측면에 1.4mm 이하의 한랭사로 쳐주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한랭사 대신 모기장을 치는데 이 모기장은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는 어렵고 나방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단동하우스에서 한랭사를 전체동을 쳐주면 환기가 안 되어 오히려 오이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한랭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뿌리는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데 시들어서 고사하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토양에는 많은 토양 곰팡이성 병원균이 존재를 합니다. 나이족토니아, 피시움, 후사렘균 중에서 나이족토니아라는 토양 곰팡이균에 의해 시드름병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족토니아균은 논, 밭, 가수원 등 모든 토양에 존재하며 최고 10년을 살고 작물마다 발생하는 변명이 다를 뿐입니다. 밭과 작물에서 발생하면 잘록병 내지 줄기 썩은병으로 불리며 가지가지에서는 잘록병, 배추에 발생하면 밑둥 썩은병, 무에 발생하면 뿌리 썩은병, 벼에 발생하면 입구병이나 문구병으로 불리며 이 한 가지 균이 작물에 따라 변명이 다를 뿐입니다. 오이에서 그림과 같이 뿌리는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데 시드는 것은 토양 속에는 많은 미소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미소곤충들에 의해 뿌리에 상처가 난 곳으로 나이족토니아 균이 침투를 하여 그 균이 물관을 막아서 증산작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곰팡이균이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에탄올 등 토양 소독제로 소독을 하면서 재배를 해야 장기적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시드름병에 고시된 3가지 약재를 관지 처리를 하면서 재배를 하시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재배를 하시다 보면 농가에서 토양 검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토양 검정을 하는데 이 pH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pH가 왜 중요하고 pH를 왜 맞춰줘야 되냐, 이거를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pH라는 것은 모든 식물이 재배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pH가 6.0에서 6.5입니다. 왜 이것을 맞춰주라는 것을 하면은 이 pH라는 것은 양분 흡수력의 관계가 됩니다. 6에서 6.5를 맞추면은 12한 거를 유효도를 상당히 높여주는 기술이고, 두 번째로 토양에는 유용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합니다. 유용 미생물이 작용을 잘해야 토양이 좋은 토양이고 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 유용 미생물이 좋아하는 pH가 또 6.0에서 6.5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 pH가 6에서 6.5 범위를 벗어나면 유효도도 떨어지지만 특히 7.5 이상 올라가면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5.5 이하로 내려가면 질산태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pH를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 것은 오이 기본적으로 오이에는 쿠크로비타신이나 엘라텐이라는 유기 화합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은 조금씩 나오는데 품종에 따라서 쓴맛의 강도가 틀립니다. 재배를 하면서 쓴맛이 나오는 것은 저온기에는 이 쓴맛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온기에 처하면 오이가 쓴맛을 나는데 그 원인은 이 오이가 좋아하는 23도에서 28도씨를 맞춰주면 오이는 쓴맛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온도가 벗어나면 그 유기 화합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쓴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예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오이가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이에서는 생산 단계별 노동력 소요가 사람 손에 의해 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 오이를 심기 위한 준비입니다. 퇴비를 뿌린다든가 비료를 뿌린다든가 노타리를 친다든가 두둑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이를 재배할 때는 오이 유인 작업이 상당한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오이 연면 시비라든가 병해충 방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퇴비 살포기나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무인내일 방제 시설 이런 자동화 시설을 오이에 적용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방제하는 데 생력적인 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비나 아니면 유박 그런 거를 많이 넣으십니다. 그런데 퇴비하고 유박하고 개념이 없이 그냥 막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하고 유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박은 유기질 비료로서 작물 생육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퇴비는 말씀드린 유용미생물의 먹이나 토양 기공을 확보하는 토양 물리성 확보 이런 것들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틀린데 그 농가에서는 퇴비나 유박이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목적에 맞게 이거를 잘 투입하셔서 하셔야 영농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이의 재배를 하시다 보면 오이가 호랑이 잎처럼 얼룩덜룩한 잎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이 잎이 왜 발생하는 궁금한 점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각종 비료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그 토양에 들어간 비료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어떤 양분은 흡수가 되고 어떤 양분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분 불균형에 의해서 잎이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호랑이 잎이 나타납니다.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성분이 기본 성분보다 많으면 다른 성분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양이온은 양이온 성분끼리, 음이온은 음이온 성분끼리 어느 성분이 많아지면 서로 흡수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시비를 해야 이런 작용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실 때는 질소인산 가리 비율을 잘 맞춰서 시비를 하는 게 얼룩덜룩한 잎을 만들지 않고 호랑이 잎을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잎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술 5가지 중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오이 재배 성패가 달린 것은 오이를 심어놓고 뿌리 확보입니다. 정식하고 20일 기간 동안 뿌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오이 성패가 좌우가 되고, 두 번째로는 비료 관리하고 물 관리입니다. 우리 농가분들은 비료 하나만 잘 줘가지고 농사를 잘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걸맞게 물 관리, 환경 관리, 온도 관리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그 오이가 고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료 관리뿐만 아니라 온도, 환경, 물 관리 그런 걸 잘 어우러지게 하셔야 고품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이 재배의 핵심 기술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잘 실천하시어 내년에도 풍년 농사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